퓨전이 어려운 다빈치 리저브 사용자분들의 채널 퓨전 선생 채널의 퓨전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드렸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빈치 리저브 퓨전 안에서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전에는 이미지만 밖으로 빼고 어제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썸네일을 만드는 걸 했지만, 이번엔 퓨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파일을 쓰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다빈치 리조브 안에 퓨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퓨전 안에서 마스킹과 여러 노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썸네일을 이제 만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클립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두 개 플레이되는 그 클립들 중에 제가 원하는 클립을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엮어서 마스킹 또 텍스트 뭐 등등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든 저 썸네일 보시고 뭐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아? 라고 하시기보단,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개의 노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노드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또 거기에 어떠한 옵션을 썼고, 또 어떤 순서로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사실 좀 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걸 똑같이 사용하실 건 아니라 그 안에서 저런 걸 만드는데, 아니면 저 안에 있는 요소들 중 특정 어떤 요소를 만드는데 어떤 걸 활용했고, 또 그 안에 어떤 특성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걸 만드실 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빈치 리조브를 열었고요. 우선 미디어 탭으로 넘어가 주세요. 탭으로 넘어가면 이처럼 소스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소스 아마 하실 분들 며칠 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 중에 저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썸네일로 쓰기 좀 괜찮은 것들, 그 프레임이 있는 클립을 여기 위에 올려주면 이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끌어다가 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에딧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여시고, 예, 지금은 이 아래에 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퓨전 컴포지션으로 쭉 드래그해서 여기에 얹어두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아래에나 또 이 주변에 뭐 어떠한 것도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퓨전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굳이 우클릭해서 오프닝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아웃만 남게 되죠. 아직 어저스먼트 클립 그리고 퓨전 컴포지션 아직 모르시는 분들, 또는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든 게 있고,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마 쉽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죠. 들어와서 미디어 풀을 열어줍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에서 넣어줬던 두 개의 클립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쭉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렇게 머지에 붙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머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머지는 지워주고, 머지를 미디어 풀 끕니다. 이 상태에서 미디어 인 1, 미디어 인 2번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각 클립마다 보시게 되면 요 글로벌 인, 아웃이 있어요. 보시면 숫자가 다 다르죠. 아웃이. 이게 왜냐면 이 각 클립마다의 프레임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 영상을 썸네일을 만드는데 특정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면 그 특정 프레임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수로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든 아니면 클릭을 잘못해서 뭐 다른 프레임에 옮기시더라도 계속 그 프레임이 그대로 고정이 되길 원해요. 마치 한 장의 이미지처럼. 불러온 건 클립이지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한 장만 이제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되느냐? 미디어인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제가 이 중에 예를 들어 115프레임에 있는 115프레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메라 응시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홀드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장으로 한 장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어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115프레임이라는 거 알았죠? 네, 지금 클립을 선택해 보시면 여기 옵션에 인스펙터에 가보시게 되면 네,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트림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건데 지금 저 조절자를 보시게 되면 왼쪽 조절자, 조절자가 있어요. 이건 인인데 인을 쭉 인 값을 쭉 늘리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전 프레임들은 모두 다 날아가게 되고 그 현재 그 스타트 인으로 잡혀 있는 그 프레임이 현재 그 글로벌 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보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5프레임에 있는 이 이미지가 1프레임에 있으나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뭐 다른 어느 프레임에 가도 똑같이 이 이미지가 계속 고정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1프레임으로 가서 여기 프레임 값을 인 값을 이렇게 쭉 올려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115프레임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115프레임에 가야 볼 수 있었던 그 이미지가 해당 프레임의 이미지가 1프레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115개, 114개의 프레임은 전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아간다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로 밀린 거죠. 마이너스로 밀리게 된 겁니다. 밀어서 115프레임의 이미지를 1프레임에다 쫙 맞춰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 근데 아직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플레이가 되고 아직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 이후로는 여기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115프레임을 1프레임에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클립이 갖고 있던 115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가 지금 1프레임 딱 달라붙어서 남은 프레임만큼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이 여기 지금 현재 녹색 선이 끝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프레임인 거고 다음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색이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트림의 이 아웃점을 여기 115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인과 아웃이 모두 다 첫 번째 프레임에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1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인과 아웃 사이에 있는 그 프레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웃이 이렇게 125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처럼 이 안에 이 115, 그 다음 125 사이에 11개의 프레임이 계속 플레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한 장만 필요하고 그게 115프레임이기 때문에 115프레임을 가져가서 밑에 보시면 룹이라는 게 있어요. 룹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다 보니까 반복이 안 되고 아까처럼 딱 특정 프레임이 딱 마지막 프레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검은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긴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를 반복적으로 계속 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장을 룹 체크해주면 첫 번째 프레임에 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처럼 첫 번째 프레임에서 마지막 프레임까지 계속 아까 115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클립의 특정 프레임을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미디어 인 2번도 마찬가지겠죠. 미디어 인 2번은 110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레임에 가서 프레임 값을 10으로 잡아줍니다. 10으로 잡고 아웃도 마찬가지로 10으로 딱 왼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룹 설정을 해주면 플레이를 보면 이처럼 볼 수가 있죠.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잡았죠. 이제 우린 이제 마스킹을 해야 돼요. 우선 이 영상에 이 이미지에서는 제가 특자 포함해서 애기 그다음에 여성분 포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마스킹 한번 해볼게요. 마스킹 노드를 폴리건 노드 가지고 가서 그냥 러프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뭐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보기 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굳이 뭐 어떤 뭐 원형으로 따고 뭐 이런 거 하실. 조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Shift S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 각져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직 이 마스킹과 관련돼서 마스킹 컨트롤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시즌 1 영상들 중에 보면 마스킹과 관련된 까지 영상을 좀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마스킹 하시는데 좀 도움은 아마 참고할 만한 그런 팁들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마스킹 하실 때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속 하고 좀 맞죠. 물론 뭐 썸네일 만드실 때 그냥 아유 됐어 뭐 여기까지 해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러프하게 아주 해서 눌러가면서 이제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줬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칼 같다 보니까 여기 폴리건 다음에 소프트 값을 조금 줄여주고 조금 부드러워졌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왜 요즘 썸네일을 보면 그 연예인들의 특정 어통을 캡처를 한 다음에 요 겉에 이 이미지의 겉에 라인을 뭐 하얀색이면 하얀색, 뭐 핑크색이면 핑크색 등등 이제 해서 좀 더 이제 부각되게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킹을 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이 마스킹 딴 이 주변, 이 경계면 주변에 이제 하얀색 선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굳이 마스킹을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걸 그대로 복사 Ctrl C, Ctrl V 한 다음에 노드를 선택을 하고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처럼 마스킹 딴 영역 안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알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얀색은 나타나는 거고 검은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보시면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스킹 딱 영역 하얀색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얀색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되어 있죠. 상태에서 인스펙터에 가보시게 되면 요 중간에 솔리드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를 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스킹 딴 마스크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아까 우리가 체크 해제했던 솔리드 위에 보시면 보더 위드라는 게 값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땄던 그 마스크 선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가 됩니다. 일정값 일정값 똑같이 양쪽으로, 예를 들어 직선으로 땄다면 직선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모션 그래픽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라인 관련된 뭐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상태에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클립을 갖다가 한 장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중간중간 뭐 실수가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플레이가 되다 보면 플레이가 되면서 다른 프레임, 좀 다른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고 사실 마스킹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실수가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킹을 만들고 나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면 다른데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이제 그거면 다행인 건데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없는 그냥 이 마스킹마저도 그냥 한 장만 그냥 한 프레임에서만 잡으면 되는 것 이런 경우에 굳이 저 애니메이션 옵션을 켜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다른 프레임에 옮겨서 만약에 실수로 이 포인트를 옮기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뭐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스펙터 제일 아래에 보면 Right click here for shape animation이라는 게 옵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스킹을 하고 또 마지막에 탁 연결하는 순간 여기 이 애니메이션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 프레임에 가보시게 되면 이처럼 하얀색 선이 그 해당 프레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프레임에 가서 이렇게 이 포인트나 뭘 좀 실수를 옮기든가 하게 되면 또 추가가 되게 되죠. 근데 요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스크는 모든 프레임에서 다 여기를 고정해야 돼 라는 상황이라면 그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인스펙터의 제일 아래에 있는 right click here for shape animation 이거를 꺼줘야 됩니다. 모든 프레임에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 다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 막 프레임들이 있어요. 여러 여러 프레임에 막 그 키 애니메이션 잡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특정 프레임에 있는 그 마스크를 모든 프레임에 다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일일이 모든 프레임에 다 애니메이션을 리무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프레임에 가서 모든 포인트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그러면 해당 프레임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뭐, 첫 번째 프레임부터 후 프레임까지. 때문에 원하는 프레임을 가신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옵션에 마우스 우클릭 이거부터 쭉 내리면 Remove Polygon 1 Polyline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 이제 해당 노드에 있는 모든 키 애니메이션 다 날아간다는 얘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아까 여기 키 애니메이션 잡혔던 게 사라졌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프레임에 가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 프레임에 가서 이렇게 옮기고 이 프레임에 가서 이렇게 옮겨도 플레이를 해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키 애니메이션 신경 없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요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겉에 엣지 라인을 이제 만들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폴리곤 노드를 그대로 월지에다가 백그라운드에 연결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얹게 되면 그냥 알파가 그냥 합쳐지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이 마스크는 이거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얀색 단색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백그라운드 노드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 백그라운드 노드에 이제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게 되면서 여기 아까 검은색 영역은 전부 다 알파가 빠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백그라운드 노드의 색을 바꿔주는 거죠. 하얀색으로. 그러면 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요 백그라운드 노드에 있는 요 우측에 있는 거 땡겨다가 멀지에다 연결하면 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겉에 엣지 라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좀 너무 두껍다 싶다면 요 아까 증가시켰던 걸 줄여서 상향을 맞춰주시고 또 여기 좀 블러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위에 소프트 엣지를 늘려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마스킹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음, 간단하게 땄습니다. 따고, 보고, Shift S 눌러서 중간중간 이렇게 소스를 좀 넣어줘요. 여기도 얹어주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킹을 이제 연결하자마자 바로 애니메이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라이트 클릭 옵션을 리무브를 아예 강제로 그냥 씻어버리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애니메이션을 이제 이 포인터들을 움직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분이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샤프하기 때문에 페이지 값을 좀 늘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Ctrl C, Ctrl V 놓고, 아까 불러왔던 백그라운드를 다시 불러옵니다. 와서 요거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왼쪽은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시를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왼쪽은 제가 이 솔리드를 껐잖아요. 오른쪽은 솔리드를 킨 상태에서 그냥 늘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방법이 좀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솔리드를 해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난 그냥 여기 이거 끄지 않고 보더 위스 값만 증가시켜서 알파만 좀 확장시킬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뒤에 겉에 라인 만드는 거 맞기 때문에 그 라인만 맞춘다면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잡아준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지 노드를 가지고 와서, 멀지 노드 와서 요 하얀색을 노란색에 연결하고, 앞에 얹어질 이미지에 녹색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까 여기나 여기랑 똑같죠. 다만 이 뒤에 이 밑에 레이어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여기는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거고, 여기는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맞춰서 솔리드 그 옵션을 꼭 꺼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썸네일을 만들면 뒤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넣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노드를 다시 가져옵니다. 와서 이것의 색깔을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잘 변하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자, 이제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거를 앞에다가 얹어주는 거죠. 녹색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연결해서 녹색에 연결해 주면 앞으로 얹어지게 되는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뒤에 하나 있고, 그 위에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게 위에 얹어지고 있고, 또 그 위에 성분 혼자 있는 게 얹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이 이미지의 사이즈와 위치를 좀 바꾸는데, 요 멀지 노드 아래에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뷰어 양 사이드에 양 바위 쪽에 이렇게 녹색 뭔가 선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좀 조절하실 수 있어요. 볼트림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미지를 위치하고 싶은 부분에 놓는 거죠.
저는 이쪽에 넣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 여성분 혼자 있는 엄마죠? 엄마 혼자 있는 거를 또 크기나 위치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가지고 와서 면 작아지죠. 작아지고 요 다 합쳐진 멀지 노드 가보게 되면 처럼 요 위치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위치를 주고 위치와 크기를 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얹어볼게요. 네, 한 요 정도 위치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겉에 띠를 하나 넣을 거예요. 왜 요즘 썸네일 보면은 겉에 이렇게 하얀색이나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띠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하얀 띠를 한번 이 외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마스킹 중에 렉탱글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렉탱글을 가지고 와서 그를 이렇게 이 스케일 컨트롤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다가 맞추고, 이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솔리드를 끕니다. 끄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이 나타나죠. 그때 요 보더 위스 값을 증가시키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선을 그 겉에 끝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가 하얀색 알파가 점점 확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알파만 가지고 사실 이미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불러왔던 백그라운드 노드를 하나 또 가지고 와서 그걸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데 지금 백그라운드 기본 색상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엄마 아이들과 함께 합쳐진 여기 위에 얹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노드를 다시 멀지 노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상태에서 이 녹색 살표를 백그라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T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전의 이미지에서 이제 약간 문제처럼 보였던 여기 위치 안 맞고 잘려 있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효과도 되는 거죠.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를 넣을 땐 그 기본 중간에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노드들 중에 제일 왼쪽에 세 번째 보면 텍스트 플러스라는 노드 불러오면 이제 텍스트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그 어떤 타이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행복한 우리 가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폰트를 내가 쓰기를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해서 이걸 이제 아까 우리가 합쳐졌던 요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처럼 텍스트가 제일 가장 상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요거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노드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쭉 끌어다가 요 위에다가 또 사이즈를 조금 바꿔볼게요. 좀 더 사람들이 좀 보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평평하고 그 뒤에 그 뭐 그림자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붙어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떠 있고 좀 가시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섀도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텍스트 1 여기에는 뭐 섀도우를 넣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섀도우를 넣으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 툴이 나타나잖아요. 네, 드롭 섀도우라는 드롭 섀도우라는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그러니까 이 드롭 섀도우에 연결된 이미지의 그 끝에 이미지 알파를 가지고 섀도우를 만들 수가 있는 자동으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뭐 강도, 그다음에 앵글, 그다음에 뭐 거리
그다음에 요 블러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섀도우를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에딧에는 그 텍스트 노드가 아마 그 텍스트 이펙트 아마 이게 자동적으로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퓨전 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드랍 섀도우를 넣어주면 만드실 수가 이렇게 섀도우를 넣어주니까 조금 더 붙어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 이 백그라운드와 요 글자 사이에 제가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핑크색 약간 컬러로 해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한번 좀 줘보겠습니다.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는 요 중간에 있는 노드들 중에 제일 왼쪽에 네 번째 있는 페인트 노드를 불러와요. 이 노드를 이 글자 그리고 섀도우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뒤에 요 사이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미지와 여기에 있는 요 섀도우하고 그 글자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페인트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서 스트로크이라는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스트로크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왜 스트로크 굳이 기본 멀티 스트로크를 왜 안 하고 왜 그 스트로크를 쓰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스트로크로 갖다가 그냥 칠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아무런 선택하는 게 없잖아요. 요거 이따가 이제 선택하는 거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 보시게 되면 요거 여기서 예를 들어 약간 비슷한 컬러로 해서 컨트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칠을 해볼게요. 칠을 했어요. 칠 잘 됐죠? 자, 근데 프레임을 이동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프레임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해서 그냥 바로 빼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프레임부터 내가 어느 프레임에서 칠을 하더라도 첫 번째 프레임에 있던 끝 프레임에 있던 어느 프레임에서는 다 똑같이 보게 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멀티 스트로크를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쓰셔야 되는 게 요 위에 보면 스트로크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아까 그냥 멀티 스트로크에는 나타나지 않던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옵션이 나타나요. 여기서 올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셔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칠을 해도 다른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뭐 이번에는 내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뭐 예를 들어 1프레임에 칠을 했고 50프레임에서 한번 칠을 했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이제 칠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각각 다른 위치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만 각 프레임이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가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 여기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은 올 프레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리미티드 듀레이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한 후에 20프레임에 가서 제가 이렇게 칠을 했어요. 여기 칠을 했어요. 그리고 50프레임에 가서는 여기를 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서 이렇게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처럼 칠을 한 프레임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멀티 스트로크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서만 칠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토샵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에서 내가 전체적인 모든 프레임에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면 올 프레임.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프레임의 특정 위치에만 페인트를 칠을 해야 되는 거면 리미티드 듀레이션으로 설정을 꼭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셔야 돼요. 요걸 모르시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꼬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결과물을 보셨을 때 여기서 왜 이게 나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거 페인트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올프레임을 바꾸고 얘를 올프레임으로 바꾸고 다시 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 해봐도 제가 한 장으로 고정시켰던 클릭과 마찬가지로
번째 프레임에서 끝 프레임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됐죠. 깔끔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 예를 들어 1920, 1080, 1910, 1080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1280에 72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제가 여기서 1920, 1080 작업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냥 뭐 어떻게, 그럼 다시 또 뭐 여기 뭐 프로젝트 세팅을 다시 1280에 720을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 마지막 노드에 또는 마지막 노드에 여기에 요 중간쯤에 보시면 리사이즈 노드가 하나 있어요. 이 리사이즈 노드를 추가해서 여기에 여기 값을 1280에 7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1920에 1080 작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1280에 720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이거를 가지고 여기 소스마다 다 이 노드를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리사이즈 노드를 넣어서 쓰시면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그대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뷰어에서 세이브 이미지 옵션을 가지고 바로 제 컴퓨터로 바로 밖으로 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미디어 인에 연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연결하시게 되면 에디시나 이제 다른 거 다 보이게 되는 거고, 뭐 연결 안 하시게 되면 요거는 그냥 썸네일을 만들기 위한 그냥 특정 클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에딧에 넘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뷰어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세이브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다가 이해로 해서 저장을 하면 요 결과물이 네, 요걸 한번 열어보게 되면 이처럼 제가 아까 전에서 작업했었던 요 이미지 그대로가 바로 썸네일용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퓨전을 이용해서 썸네일 만드는 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퓨전에서 뭐 마스킹, 그다음에 알파 뭐 여러 가지, 사실 이 퓨전 안에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좀 독특한, 여러분만의 좀 스페셜한 뭔가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면 뭐 포토샵도 다시 뭐 그런 포토샵 배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캔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 제약적입니다. 마스킹 뭐 내가 커스텀으로 마스킹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절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사실 이 퓨전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마스킹, 보여드리는 것좀 페인팅, 뭐 리사이즈, 뭐 드랍 섀도우 등등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마음껏, 또는 좀 더 확장을 한다면 뭐 여기에 여기 퓨전에서 파티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파티클을 좀 넣어주고 거기에 글로우라든가 글린트를 좀 넣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반짝이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도 3D 텍스트나 이런 걸 넣어서 좀 3D 느낌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 라이센스 자체가 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버전인 퓨전에서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썸네일 만드는 용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뭐 틈틈이 또 중간에 기회가 또 생각이 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썸네일 만드는 것도 한번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3D 파티클 넣어서 반짝이들, 내가 원하는 반짝이들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별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등등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차근차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또 퓨전 튜토리얼을 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